녹음이 우거지고 따스한 햇볕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6월입니다. 이달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세상을 떠난 순국선열의 충성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날, 바로 현충일입니다. 지금의 평화가 있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장부터 한국전쟁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애국심이 만들어낸 오늘. 66번째 현충일을 기리며 해외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집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는 좁은 길을 지나면 화장실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허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딜라훈 테세마 씨의 집입니다. እኔ ወንበር እየተሸከመው ነበረ የምሰራው የምጠቀመው ሽንት ቤት ወደቁ። አሁን እናንተ ይሄንን አስባችሁ ልትሰሩልኝ በማድረጋችሁ በጣም ነው ደስ ያለኝ። እጅግ በጣም ነው የማመሰግነው። አመሰግናለሁ። 지난 2007년부터 현지 한인들이 주축이 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가 시작한 보수 봉사입니다. 딜라훈 테세마 씨의 집 보수는 임수빈 씨가 맡았는데요. 해외 교원 파견 사업으로 5년 전 에티오피아에와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토목공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임수빈 씨. 이론은 제법 알면서도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빈 씨는 지난 2018년 우연히 봉사단체와 인연이 닿으면서 참전용사 후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참전용사의 현재 삶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우선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침실, 그다음에 주방 이거가 다른 그 시설에 비해서 너무 낙후됐는데 마침 참전용사 후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1년 5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의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를 파병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부대 이름을 적을 초전에 격파한다 의미의 강류로 지었습니다. 한국전에 5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을 파병하고 253번의 전투에서 무패 신화를 이루며 용맹을 떨쳤던 강류부대. 강류부대가 귀국 후 황실과 가까운 지역에 자연스럽게 모여 살며 참전용사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74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과 싸웠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참전 사실마저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빈민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났고 남아있는 참전용사들은 집을 보수할 형편도 안 되는 한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6천여 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110명 남짓. 임수빈 씨는 참전용사 후원회, 봉사단체와 함께 참전용사의 집을 보수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매년 5가구에서 6가구씩을 보수해왔고 2021년 계획은 5가구 보수 사업입니다.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외부의 공동 화장실. 우기 때면 비가 셀 수밖에 없는
허름한 천장을 손보고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침대를 놓고 조명까지 달아야 보수가 마무리됩니다. 참전용사의 후손인 휘샤 시무르 씨도 함께 일손을 거둡니다. Thanks again, thanks for Korean for memorial Yes. and to support to give for Ethiopian people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included me. Okay, yeah. Just opportunity to give for job. ሁሉ 하는 게 뭐예요? መሬቱ 오, ኮርኒሱ 오씨, I'm very happy. 오씨. 딜라훈 테세마 씨의 나이는 올해 98세. 다른 참전 용사들의 나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의 참전 용사들이 하루라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수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으신 분들이 지금 100여 명 남으셨는데 빨리 그분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리를 해드려서 좀 편안한 삶을 사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계획은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참석할 예정입니다. 70년 전 머나먼 대한민국을 도우러 왔던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렇게나마 보답하지만 마음의 미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참전용사들과 후손들을 위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한국 전쟁 중 178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지원했던 미국. 미국 오클라호마 지역에 있는 군 역사박물관에는 전쟁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 92세의 클래런스 올리버 씨는 이곳에서 70년 전 한국 전쟁 파병 당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군 박물관에서는 올리버 씨가 한국 전쟁의 기억을 담아 지난 2007년에 쓴 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토니 더플백. 한국 전쟁 당시 그가 만난 한 고아의 이름입니다. And I wanted to tell the story of the people involved, not too much about war. So I wrote it. 오클라호마 지역 대학교 학장과 지역 교육감을 역임했고 지역사회에서는 모르는 주민이 없을 만큼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지필자로 알려진 올리버 씨. 1952년에 육군 상사로 한국 전쟁에 파병돼 제45 보병사단의 일원으로 강원도 철원 인근에서 군 생활을 하며 토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He, like I said, he's a very caring person. And so when he wants to find Tony, in fact, I thought it would be a great movie, a great screenplay. Finding Tony and what happened to Tony, what the soldiers did. I think it's amazing that you have a company of soldiers in a foreign land fighting a foreign country that would care about this little boy. 1952년 어느 날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두 병사가 서울의 한 지역에서 군용백에 들어가 근근히 생활하던 토니를 발견해 부대로 데려오며 둘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He didn't have any clothing to speak of. Everything when we gave him this Levi jean jacket, that was the biggest thrill I saw. It was the first piece of American clothing. He had a Levi jacket from America, and we sewed stripes on it and put medals on it, and even gave him the combat infantry badge. 당시 토니의 나이는 고작 6살 남짓. 소년의 부모와 가족 모두가 중공군에 의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온 병사들은 토니를 어린 동생 챙기듯 돌봐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이름을 토니라고 지어준 것도 올리버 씨였습니다. Named him Tony because the word that he was using for his name to them sounded like Tony. I do not have any idea what the Korean name was, but he was labeled as Tony. When they opened up the duffel bag, he popped out. That was the first time I saw him. They brought him up. And he was smiling and he was happy, he was fed, he was safe, and he knew it. And I said, well, he needs a last name. He came to us in a duffel bag, so he's Tony Duffelbag. 그해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달 동안 군 막사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한 토니. 사진 속 항상 웃고 있는 토니를 보면 혹독한 전쟁 속에서도 행복했던 당시가 떠오릅니다. But he roamed with the company all over the hills and all over the area because our unit was spread out and he would just go from place to place. 하지만 군 내부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면서 토니는 강제로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 뒤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보육원으로 옮겨가며 영영 토니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올리버 씨는 백방으로 토니를 수소문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리운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As I have indicated, he had such an outgoing personality. I knew that he had to be successful as an adult in some field, whatever that field was, whether it was in business or industry or politics or military, religious activities, whatever he was going to do, he would be good.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토니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남은 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는 올리버 씨. 토니를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And I would first have to tell him how much the men that rescued him loved him, and how much he brought a new life to us, who were all men fighting in a war, and you had this bright young child that entered our life, and it was almost like one of our own children. Like my own son was there to brighten the day. He encouraged those of us who were having not really a great time in Korea. He brightened our days. If Tony, if that picture is something you recall and you know you're Tony, we'll have some contact information at the television station where you can get in touch with me through the television station, and we want to hear your story from the time that you became an adult and have been very, very successful. 위성지도로 푸젠성 천주의 설봉사 일대를 샅샅이 살피며 지형을 분석합니다. 독립운동가 김상윤 의사의 무역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향이 경상남도 밀양, 그리고 돌아온 곳이 이곳 복건성, 중국 복건성 천주시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락을 확대를 하면서 어디다가 이 넓은 땅, 어디다가 삼고 있었을까? 의열단 창립단원으로 의열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5인 참모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초산 김상윤 의사. 지난 1920년대 수차례에 걸친 의열투쟁에서 의열단 집단 지도체제를 이끌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영만리 푸젠성 천주에서 의열단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31세의 나이로 외로이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는 설봉사가 유일한 단서.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성 지부 단원들은 김상윤 의사의 묘역을 찾기 위해 선전에서 800km 떨어진 먼 길을 달려 푸젠성 천주의 설봉사를 찾았습니다. 빚을 많이 졌고 정말 타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찾아뵈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찾는데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들이 설봉사를 찾은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당시 김상윤 의사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했습니다. 지난번 1차 탐사 때도 저희들이 산소를 찾는다는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날 위의 날개짓이라도 하는 것이 선열들께 빚진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는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세워진 김상윤 의사 기적비를 들러 주변을 청소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능선을 따라오르며 쉽사리 지나치기 쉬운 바위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묘를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변을 청소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이 산을 쭉 다니다 보니까 이 산에서 발견된 온전한 산소가 사실 몇 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할아버지, 조상 김상윤 할아버지 산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묘역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리고 또 바삐 온 산을 누빕니다. 지난 2월 답사 때 찾았던 김상윤 의사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 잠시 쉬어가려고 10분쯤 머물던 곳에서 우연히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산소 2좀 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위 가지고 뚝뚝 두드리는데 이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누가 이 정도 이 넓이로 산소를 쓰는데 빗속에 이름 한 대 없이 썼을까?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중국 산소의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김상윤 의사의 묘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준비한 술 한 잔으로 간소하게나마 차례를 지내봅니다. 설봉사의 스님들에게도 김상윤 의사에 대해 아는지 물었지만 아쉽게도 당시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토사학자를 소개해주며 지속해서 산소 찾기에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其实我们之前啊也一直有找，之前也一直有找，但是也后来都没有下落。 두 차례의 답사에도 아직 묘역을 찾지는 못했지만 동포들은 독립운동가 초산 김상윤 의사의 업적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의 흔적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민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트앤월드